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토요경마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마TV의 타이틀롤은 선택과 집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경마를 하면서 적중 많이 해야 되죠. 많이 맞춰야 경마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경주를 붙어서는 경마는 필패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일반 경주와 승부 경주를 나눠야 돼요.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경주에 대해서는 승률 60% 이상을 최소한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토요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토요 첫 경주입니다. 이세마 필들 간 접전 경주죠. 제가 주중에 이세마 필들 분석을 한번 글을 올렸는데 강마들이 3경주와 1호경주로 싹 빠져버렸어요. 이번 1경주는 제가 소개했던 마필 중에서는 6번 라운드 판타, 9번 지구라트 딱 두 마필만 나와요. 근데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합니다. 라운드 판타와 지구라트. 지구라트가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모을 경주입니다. 데뷔전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거든요. 옥천 스나이프라는 강마와 동반 입상을 했는데 선입 이후에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마필이 1200에 가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했는데 1000m 있었어요. 자, 1200 가야 될 좋은 말이 1000m 있었다? 물음표죠. 왜 1000m 있었을까? 저는 9번 지구라트를 믿고 공략하지는 못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1200 갔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라운드 판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겠습니다. 주행심사를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선입 전개한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여력이 많은 발걸음을 보였던 라운드 판타입니다. 소득조 라운드 대세라는 마필과 꾸준하게 붙어 다니면서 병합 훈련을 했고요. 이 마필이 머스킨맨 자마예요. 지금 국내 혈통 가운데 가장 블루칩, 핫한 혈통 머스킨맨입니다. 머스킨맨. 이 머스킨맨 안말 자마들을 1조에서 거의 싹쓸이를 해가고 있어요. 좋으니까. 자, 라운드 판타. 순발력 스피드에서 지구라트보다 조금 더 앞선 모습이에요. 안정적인 전개 풀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직선주로 싸움에서도 저는 지구라트에게 잡히지 않을 정도의 탄력을 훈련 과정에서 보였다는 판단입니다. 라운드 판타를 1경주 축으로 꼬리를 찾아야 될 경주인데 9번 지구라트 1200 가야 될 마필이 1000m 썼다. 불안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9를 빼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본전만 엮어두시고 라운드 판타를 중심에 놓고 이 송암스카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은 바닥을 쳤습니다만 제가 주중에 소개하는 글에서 복병으로 한번 거론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편성이 약하니까 인기마로 팔리네요. 인기 3위에요. 어쨌든 송암스카이는 공략시 필히 안고 가야 될 마필이다.
그만큼 경주 내용이 좋고요. 훈련 시의 걸음도 상당히 경쾌하고 좋습니다. 지금 날이 엄청 더워요. 새벽 조교장 더위가 말도 못합니다. 특히 목요일은 정말 역대급 더위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판단인데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그 더위에 경주마도 생물이거든요. 사람보다는 기후에 대한 대응력이 좋다 하더라도 더위에 약한 말이 있고 더위에 강한 말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경쾌하고 투지 넘치는 주행을 보이는 마필들은 무더위에 강한 마필들이에요. 그 무더위에 강한 마필들 찾아야 됩니다. 성암 스카이 경쾌하고 좋습니다. 무더위에 약하지는 않겠다 라는 모습이에요. 아주 투지가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발놀림이 아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약하지는 않겠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게 도전 세력 가운데 외곽에 있는 마필들 변수 8번 창조의 기둥 힘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종반 한발 싸움에서는 지구라트를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출전이란 단서가 붙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 충분히 재밌는 결과 끌어낼 수 있고요. 자, 10번 Here I am. Here I am이라는 마필은 출발하면서부터 고삐를 붙들고 있었어요. 아예 그냥 고삐를 꾹 잡고 출발합니다. 발주가 빠를 수는 없겠죠, 무조건. 그리고 중속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 정도의 스피드가 되는 마필입니다. Here I am. 1경주 요주이마. 자, 정리합니다. 1경주는 라운드 판타 그리고 9번 지구라트 이강구도인데 삼각표예요. 매력도 없고 느낌도 없고 수상하고 3번 성암 스카이를 좀 강하게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 10번 또는 8번, 2번 정도 가능성 있는 마필들 거론해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이죠. 1000m 2세 마필들 8마리가 나옵니다. 데뷔전 입상을 했던 3위를 차지했죠. 3위를 차지했던 이클립스 타운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24조에서 이클립스 타운과 클림트 월드 두 마필이 동반 출격하는데 두 마필이 훈련 과정에서 붙어 다녔어요. 이 클림트 월드가 외곽에서 이클립스 타운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나란히. 자, 코너를 도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두 마리가 가는데 외곽을 계속 타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마필에게 안 밀린다? 그리소네를 보고 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클림트 월드가 이클립스 타운보다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타이트한 병합을 하면서 쥐어짜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클림트 월드의 우세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마필이 발놀림이 주폭 신장력이 거의 대등한 모습이었고 나란히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클림트 월드가 출발지가 안쪽이라면 순발력에서 밀리지 않고 체력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클립스 타운보다 이번에는 더 낫다 라는 판단이에요. 여기 1번 히어로 파이터 데뷔전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 훈련 과정에서 물고 튀는 맛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무더위에 이 정도의 투지를 보일 정도라면 요 마필은 더위에 강한 마필입니다. 컨디션 짱짱해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히어로 파이터 얘를 과감하게 한번 놓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문제는 8번 파노라마 킹인데
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방 신마승부가 정말 약한 마방이죠. 근데 마필의 사이즈는 여기서 의지만 있으면 그냥 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다. 체형부터 밸런스까지 스피드, 뭐 힘이 실리는 모습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완성도 가지고도 신마승부를 회피할까요? 어쨌든 파노라마 킹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24조의 두 마필 2번과 7번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근소하게나마 저는 2번 마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배당도 그렇고요. 1번, 8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퍼스트 첫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1번 트라운킹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주중에 제가 2세마 분석을 할 때 트라운킹을 주목해야 될 2세 강마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200에 쓸 수도 있다. 48조의 두 마필은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1200에 썼습니다. 1000m에 썼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1200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만큼 훈련 과정에서 길게 뽑아주는 모습도 관찰되었고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곽. 앞에 가는 마필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운킹의 사이즈는 빼고 갈 수는 없는 사이즈죠. 자, 그리고 강력한 상대로 5번 퍼펙트 티아라가 꼽히는 상황인데, 퍼펙트 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전개를 조금 요상하게 풀어가면서 직선주로 올라오고, 이날은 조금 앞에 붙었는데 약간은 실망스러웠어요. 경주 내용은 이날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 퍼펙트 티아라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선택의 가장 핵심은 제가 주중에 다크호스로 권해드렸던 빈체로 카발로가 될 것입니다. 다크호스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마필이죠. 직선주로 올라오는 힘이 어마어마했던 마필입니다. 분명 1200 쓸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예상이 적중한 빈체로 카발로, 재밌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토요경마. 이 첫 번째 선택은 자금을 좀 불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의 어떤 추천 경주는 승률이 상당히 제가 높은 편이에요. 반드시 한번 이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6등급 1200 레이스예요. 5번 럭키 허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저도 럭키 허니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공략의 중심에 세울 생각이 있다,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한도 있어요. 싱싱싱 다크호스죠. 이 마필이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거세를 했습니다. 지금 체중은
예전에 잘 뛰었을 때 정상 체중보다 살짝 좀 오버 체중이에요. 좀 내려와야 됩니다. 거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훈련을 아주 강하게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최강킨, 금성시대 이런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나름 눈도장을 괜찮다. 눈도장을 찍어놓은 마필이에요. 싱싱싱. 이 마필은 당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의 또 다른 변수 한두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11번 마이티 센. 이 마이티 센이라는 마필이 공백이 좀 있죠. 재금 받고 나옵니다. 근데 재금을 받고 나오면서 전반적인 마체의 밸런스가 이렇게나 좋아져? 라는 느낌을 줘요. 힘이 실립니다. 예전과 달리. 그리고 스피드가 좋아지니까, 밸런스가 좋고 스피드가 좋아지니까 이제 앞에 쉽게 가는 거예요. 마필을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아졌습니다. 마이티 센. 외곽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마필이 주행심사 그리고 새벽 훈련 시의 모습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쟁력 보일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마필이에요. 인기를 모을 마필이 뭐 9번 나울스카이, 3번 그래티튜드 좋아요. 근데 3번 그래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김옥성 기수 인기마 기승 정말 불안하죠. 김옥성 기수 인기마 기승했을 때 이 그래티튜드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나울스카이도 선행 가는 마필이에요. 3번과 9번이. 근데 두 마필 가운데 얘는 무조건 열심히 탈 거고 김옥성 기수의 마필은 살짝 좀 불안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5번을 중심에 뭐 9번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되 제가 권해드린 4번 싱싱싱 그리고 10번 11번 마이티 센 이런 마필들은 반드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300 경주입니다. 4번 세븐블레이드는 약체를 만났어요. 뭐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초반 13초 6에 초반 200이 나오고 라스트 200도 13초 3이 나오고 앞뒤가 아주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세븐블레이드는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남은 한 자리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11번 매니샤크, 5번 골든펄 이런 마필들이 뭐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텐데 뭐 11번 같은 경우는 외곽 불리함, 골든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밋밋함. 뭐 최근 뛴 경주를 봤을 때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눈에 쏙 들어오는 임팩트는 부족해요. 이런 녀석들은 딱 방어권 정도가 적절하죠. 본전만. 자, 그럼 어떤 마필 관심을 가져야 되냐? 7번 카리즈마가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제가 훈련 변화 잡아드렸던 마필입니다. 변화 크다. 적중까지 연결시켜드렸죠. 악갱이하고 확 좋아졌다. 근데 이번에도 좋아요. 올해 다 함께라는 신의 강마와 병합을 하면서 밀리지 않고 길게 잘 갑니다. 1300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투아레그 9 이번 경주 최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토요경마 제가 이용호 기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좀 불안한 높게가 아니라 아주 좀 낮게 평가를 해왔죠. 근데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이 이렇게 다크호스로 봐야 될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이용호 기수를 좀 주목해야 될 토요경마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아레그 9이 바닥을 쳐왔던 마필인데 순위 변화가 좀 왔죠. 예전에도 순위권 진입한 적은 있었고요. 근데 이번 변화는 좀 변화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라는 판단입니다. 아주 씩씩해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씩씩하고 경쾌하고 힘이 넘치는 발걸음을 보인 투아레그 9 무더위에 한 발 써줄 마필로 손색이 없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합니다. 이번 경주는 강축이 붙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세븐플레이드 인기 모을 마필 5번과 11번 가운데 5번 정도는 방어권 정도, 외곽 불리한 11번은 저는 안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 7번, 9번 이런 마필들을 변수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토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 7번 메이드스타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센 말이에요. 메이드스타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인상적이었던 마필입니다. 다만 지난번보다 전개가 조금 더 까다롭죠. 직전 후미에서 올라왔는데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모두 9도였죠. 이번에는 11도입니다. 두 마리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상당히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앞에 두 마리가 더 있고 없고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메이드스타 이 마필을 빼고 가자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메이드스타가 강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 경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1번 관심, 2번 관심이에요. 헤이마마. 헤이마마가 최근 외곽에서 가능성 있는 그림을 보여왔습니다만 이번엔 출발지가 내려왔습니다. 출발지가 유리해졌어요. 그리고 직전은 1400을 뛰었는데 이번엔 1300 경주거리 줄었습니다. 순발력의 강점을 잇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끈기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길게 뽑아주려고 노력했고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관심 가져야 되고요. 역시 순발력 좋죠. 순발력에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11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외곽에서 고전하다가 출발지가 내려왔어요. 직전 경주 이후에 외부 휴양을 살짝 다녀왔습니다. 단기 외부 휴양을 다녀오면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힘이 찼는지 외산마와 병합을 하는데 외산마를 여유있게 앞서 나갈 정도의 스피드를 보입니다. 외부 휴양을 살짝 다녀오고 난 뒤에 마필이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출발지가 내려온 새벽안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토요경마 두 번째 선택 적중으로 연결시키면서 좋은 완수를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
갑니다. 토요 7경주 5등급 1400 열한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5번 늘가을 강력한 인기몰이를 할 마필입니다. 편성이 약해요. 강마 틈바구니에서 직전 경주 보였던 그림이라면 여기서는 머지간하면 통할 수 있다 라는 판단, 늘가을 인정할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강력한 상대 찬란한 불꽃. 찬란한 불꽃이 1400을 띄워보지 않았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5번과 10번 두 마필 간 접전 구도 싱거운 경주. 글쎄요. 자, 도전 세력 가운데 초를 칠 마필은 일단 앞에 가는 마필이죠. 세뇌왕제. 초반 스타트 타임이 있고 중속도 있는 세뇌왕제가 밀고 나가면 선행도 가능한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 기습 노려볼 수 있고, 또 이럴 때 인기마들에게 초를 치는 역할 잘하는 김옥성 기수가 선행마 말머리는 잘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김옥성 기수 특유의 훈련 패턴이 있죠. 두 바퀴씩 돌리면서 힘을 길러서 실전에서 쏘는 그러한 훈련 패턴. 이 세뇌왕제도 여지없이 당했죠. 두 바퀴씩 돌면서 힘겹게 훈련을 소화를 했습니다. 성과가 나와줄 수 있다 라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빅에너지가 직전 경주 변화가 조금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화가 왔는데 이 빅에너지는 소속조 1등급 마필 모르피스의 훈련 파트너예요. 항상 모르피스는 빅에너지하고 병합훈련을 소화를 합니다. 매번 보조주로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필이 붙어 다녔어요. 1등급 마필 따라다니면서 신장력이라든지 근성보강이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가 왔다면 사실 상태는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을 못 느끼겠습니다. 미세한 변화는 훈련 시에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변화가 오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 변화가 왔다면 빅에너지가 경쟁력을 볼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늘가을 10번 찬란한 불꽃 둘 다 좋습니다. 여기에 9번 다코스로 3번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 토요 메인입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이란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축을 인정하고 인기말을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8번 실버 퍼지 3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1200, 1200, 1300 계속해서 우승을 못 거두고 준우승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 뭐 마이썬더, 나올천지 만만치 않은 강한 상대들과 싸워서 목 차이의 접전, 2분의 1마신, 반마신 차이의 접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실버 퍼즐은 인정할 부분이 있다. 자, 관건은 이제 1번 차돌련인데 차돌련을 꺾어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부러뜨리고 인기를 말린 뭘 마필이에요. 출발 지점 살려서 초반 스타트 타임이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여기에 1번 게이트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죠.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 자체는 훈련 시의 그럼 자체는 인기마다운 능력마다운 그럼은 결코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차돌로는 추천 막권에 없을 겁니다. 꺾어버리고 갑니다.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관리마 중심으로 이번 경주 토요 메인 최고의 선택으로 붙어 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9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러브카우걸의 선행이 통하겠느냐. 7번 챈슬러는 뭐 어느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는 강력한 입상권 전력입니다. 최근 연속 입상 과정에서 경주 내용이 좋아요. 선입력 그리고 직선주로 올라오는 힘. 자, 문제는 최저배당을 형성할 러브카우걸인데 두 번 다 선행을 갔습니다. 직전은 선행하고도 무너졌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최저배당인데 선행하면은 가능한 편성을 맞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이 쉽지 않아요. 다운드존 이 마필의 컨디션만 정상이면요 다운드존은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어지간하면 선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입니다. 순발력과 스피드가 정상권이에요. 이 마필은. 근데 이제 공백이 있었고 직전 복귀전이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도 아직은 가벼워요. 가벼운데 가벼운 와중에 마필의 걸음이 경쾌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의 컨디션이면 다운더존이 앞에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러브카우걸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챈슬러를 중심으로 러브카우걸이 좀 불안하다. 그럼 어떤 마필이 가능하냐? 라운시트걸, 대장별, 뭐 클레어 퀸도 안 될 거 없고요. 한두 정도 더 본다면 5번 파워 돌풍까지 가능성 있는 마필들 뽑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7번 챈슬러를 중심으로 8번 불안합니다. 4번과의 경합 만약 경합 없이 선행 가버리면 7, 8로 굳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른 마번으로 무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7, 8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4번이 뺏어져야 돼요. 그러면 죽는 거죠.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1번, 5번, 3번 대장별이 좀 더 올라와야 되나요? 3번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대장별 쪽이 조금 더 유력하고 1번, 5번 변수 있다면 2번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번을 제외한
소액 분산 뭐 요런 패턴으로 아주 소액으로 가볍게 붙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식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축에 붙이기죠. 조금은 저 배당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햇무리는 여기서는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사이즈 우위에 있다. 자, 문제는 남은 한 자리. 외곽에 있는 9번과 8번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경주인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갈 수 있는 명확한 전개가 나와요. 화이트 참은 이제 선입으로 이제 주로 풀어가는 마필인데 선입으로 풀어가다가 넘어서 버리면서 이날 킹 아너를 제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킹 아너가 편하게 앞에 갔을 때 저는 화이트 참이 킹 아너를 못 이긴다. 킹 아너의 사이즈가 조금 더 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동적으로 저는 화이트 참은 삭제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킹 아너와 함께 선두권 같이 노릴 수 있는 황금애. 황금애는 선행을 직전 경주 나서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고집할 만한 마필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선행, 선입, 추입까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황금애가 무리하지 않고 외곽에서 구가 쭉 치고 나오면 그 뒷선을 그냥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9번과 3번 이 두 마필이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마필들이고 청산영웅은 막강한 추입 탄력 종반 역전극을 노릴 수 있는 추입형 마필이죠. 날아올 수 있는 마필. 이 마필도 승급전인데 부담 중량이 52까지 내려왔습니다. 직전 58을 달고 보여준 경주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52의 청산영웅이 얼마나 날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주는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 위에 있는 1번을 중심에 놓고 앞에 갈 수 있는 두 마필 그리고 종반 날라올 청산영웅 버티느냐 날라오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경주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추천경주 마지막 선택. 서울휴장전의 마지막 식경주에서 21배를 승부 주력으로 잡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너무 제가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이걸로 만회가 다 안 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승부를 21배 승부 주력으로 잡아내는 그런 경주가 나와준다면 그래도 후반부에 어지간한 역전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가 이번 11경주입니다. 충분히 환수가 나와주고요. 제가 주목하는 마필 펀크레이지. 사실 토요 메인을 이 11경주로 제가 좀 기울었다가 결정적으로 튼 이유가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출전 주기가 외부 휴양 때문입니다. 딱히 뭐 질병이나 이런 게 때문이 아니라 외부 휴양을 이 마필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다녀왔어요. 한 달하고 조금 더, 일주 정도.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면 공백은 없는 겁니다. 외부 휴양 가서 이제 뭐 초지 뜯어먹으면서 마음껏 뛰어놀았겠죠. 목장에서 스트레스 확 풀고 돌아온 펀크레이지가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리듬이 좀 깨어졌다라는 차원이 제가 메인으로 못 가져간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 펑크레이지 사이즈입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 입상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좀 순위권 안팎으로 오가면서 헤매고 있습니다만, 자, 펑크레이지를 밥맛이 이긴 마필인 메타블레이드, 그리고 그 위에 원평타운, 이날 펑크레이지를 이기는 마필인 너를 응원해, 정문최강. 뭐 이날 편성은 앞에 약간 좀 약체가 있다 선 치더라도 어쨌든 이날도 센 편성이에요. 원더풀 조이 위로는. 자, 이렇듯 만만치 않은 편성을 그동안 싸워왔던 펑크레이지입니다. 여기에 상태가 지금 결정적으로 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발놀림이 아주 경쾌하고 무더위에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펑크레이지를 마지막 선택, 마무리 추천에 중심으로 한번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뭐 7번 우루스킨, 10번 아침기상,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전혀 믿음이 오진 않습니다. 특히 아침기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56을 달고 뛴 건 사실입니다. 56 달고 잘 뛰어왔어요. 이번에도 56입니다. 그런데 1400, 1300 뛰는 것보다는 오히려 1200 외곽이 더 힘들어요. 이날은 그나마 1번 게이트였습니다. 앞말 체구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만 56을 달고 외곽에서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편성은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침 기상은 1번으로 삭제. 우루스킨도 딱히 매력 없어요. 뭐 어설픈 기수에서 김용곤으로 교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승급한 이후에 적응력을 길렀다 손 치더라도 저는 우루스킨의 사이즈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경쟁력은 있어요. 자, 이번 경주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 원평 킬라. 지금 이 마필이 직전 우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 뭐 승급전 상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입니다. 장거리는 1200이에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끈기도 있어요. 앞뒤가 다 있는,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원평킬라 상당히 재밌는 다크호스로서의 역할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5번 네모프린스. 직전 경주 조금 과도한 믿음을 줬었나요? 전개부터가 출발하면서 바닥, 그리고 밀고 나오면서 4코너를 외곽으로 돌아버려요. 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치고 나옵니다. 바닥으로 빠졌다가 외곽으로 치고 나온다. 이 전개 내용상 전형적인 탐색 모드거든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직전처럼 그렇게 붙들고 바닥으로 빠질 이유는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네모 프린스 조금 더 앞에 붙어서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분명
직선주로 한발 싸움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마필이죠. 물론 뭐 발빠른 마필, 뭐 고고스타 같은 마필이 워낙 빠른 마필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두권 경합이 불가피하다. 스타크레이지 게이트 이탈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고고스타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대예요. 두 마필이 경합 필연입니다. 뭐 두 마필만 비빕니까? 뭐 피렌체일도 최근엔 추입을 주무기로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기습 가능하고요. 외곽에 있는 아침 기상도 밀고 나올 거예요. 결국 선두권은 저는 못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살아남는다면 오히려 5번보다는 고고스타보다는 차라리 스타크레이지가 안쪽에서 버텨낼 확률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9번 안양 호랑이. 훈련이 조금 과한 감은 있어요. 안양 호랑이가 체중을 좀 살펴야 될 거예요. 체중이 여기서 좀 많이 빠지면 훈련이 과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해요. 강도가. 옥성 기수가 타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강도가 조금 강한 감이 있고 지난번에는 물고 튀는 맛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는 요게 살짝 좀 무뎌진 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제 심정적으로 느낌으로 보는 거고요. 어쨌든 눈에 띄는 건 훈련 강도가 올라갔다는 건데 당일 체중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체중 체크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불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5번, 그리고 9번 이런 마필들을 제가 다크호스로 권해드렸고요. 또는 뭐 2번도 가능하고 대름 마필들 충분히 이번 경주는 다양한 승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축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축도 선정하기가 애매한 혼전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질 경주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자, 다음은 13경주로 넘어갑니다. 초 13경주는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9번 SI 코코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저도 인정합니다. 57?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힘과 근성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좋은 마필이에요. SI 코코. 직전 경주 복선율 100%가 끊겼습니다만 다시 올라올 여지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짱짱하거든요. 외산마 디스챌린지하고 병합을 했는데 3등급 마필을 여유있게 이깁니다. 컨디션 짱짱합니다. 남은 한 자리도 인기권에서 (3번) 히든 블레이드, 5번 나울천지, 4번 클레어 베스트는 살짝 조금 컨디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자세히 못 본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클레어 베스트는 이번에는 약간 좀 세모, 3번과 5번은 좋게 봤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미르포인트가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이 투지가 이렇게 무더운 날 투지가 좋다는 건 더위에 강하다는 거죠. 컨디션 좋고 1번 게이트입니다. 직전 주행심사 치르고 복귀 전이었어요. 정상주기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다크호스의 역할 충분히 가능한 마필 1번이고요. 8번 트로트킹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 여기 또 박현우 기수가 그렇게 믿을면은 되지 못하죠. 못 믿을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라면
저는 충분히 다크호스로서의 역할 가능한 사이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SI 코코 인정하고 풀어가야 될 경주입니다. 인기권에서는 뭐 3번과 5번 정도가 가능권이다. 저는 4번은 좀 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크호스로서 1번, 8번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다음은 1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14경주 혼합 4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인기권이 조금은 강해 보이네요. 7번 원더풀 퍼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원더풀 퍼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그 정도로 그름이 좋아요. 그리고 뭐 도전 세력으로 10번 매니 원더풀 선두력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9번 더 페이버릿 선행 강공 얘는 선입. 물론 뭐 더 페이버릿도 상황에 따라서 넘어서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경주 매니 원더풀을 넘어설 정도의 순발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 매니 원더풀이 선행을 하면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에요. 선입.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은 더 페이버릿 또는 뭐 안쪽에 있는 신한 특성 외곽에 있는 제이모션. 신한 특성보다는 제이모션의 최근 기세가 조금은 매섭죠. 그리고 이 매니 원더풀의 선행을 저격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게이트 이탈을 삐끗하면은 얘가 선행 가는 거예요. 어쨌든 외곽에 있는 9번, 10번, 11번 3두가 다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축이 서 있고 구차근도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원더풀 퍼지 중심에 앞에 갈 수 있는 10번, 11번 둘 중에 앞에 가는 마필 버틸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9번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4경주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보입니다. 마지막 1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400 강력한 우승 후보 많아요. 마이티룩 그리고 24조에서 동반 출전한 리월마 그리고 글로벌 보배 막강한 추입 탄력이 일품이죠. 더군다나 이 글로벌 보배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까지 이제 호전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게이트 이탈 상당히 좋았죠.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승급전을 맞이하는 컴플리트 타임 선행하면은 상대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50일 달고 선행하면 직전 선행하고 1400을 26초 때 끊었어요. 그것도 여유있게 끝걸음도 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행 쉽지 않다는 거죠. 선행 컴플리트 타임 쉽지 않습니다. 빠르긴 합니다만 안쪽에도 빠른 마필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트반
13초 프렛, 13초 4, 13초 2, 13초 2, 초반 202.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머지않으면 이 마필도 선행 뺏기지 않습니다. 이스트반. 그래서 컴플리트 타임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야간 경마로 진행될 15경주기 때문에 앞에 나가면 상당히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야간 경마는 앞에 가야죠. 무조건. 추입하려고 뒤에서 추입 잰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노련한 탑기수 아니면. 이스트반의 김용건 기수가 그런 거를 기회를 놓칠 기수가 아니죠.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타임은 아주 불리하다. 결국 마지막 경주는 24조의 두 마필이 다 좋은데 뭐 한진말 보기는 조금 껄끄럽다 그러면 11번을 중심으로 한진말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15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토요경마 붙어볼 만한 경주 충분히 있고요. 또 복병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도 보입니다. 그런 경주들까지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집중 분석하면서 살펴보고 잘 정리해서 토요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